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부동산과 주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 금요일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상승하는 장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시장이 그 다음에 열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다우존스라든가 또는 나스닥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만 포인트가 깨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천 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지금 상승 출발할 거냐, 이제 하락 출발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좀 하락이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는데, 또 내일 하락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주식 계좌를 정말 많이 텄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그 주식 계좌 개설을 하려고 그 증권회사에다가 이제 그 어플을 깔고 이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딱 문구가 떠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좌를 트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구가 뜨는데, 그만큼 지금 주식을 매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만큼 주식에 대한 경험보다는 지금 일단 뭔가 지수가 폭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카드 사태라든가 금융위기 또는 이제 그 리먼 사태 그리고 IMF, 그리고 또 닷컴 버블 때 우리가 뭔가 위기 속의 기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증명이 됐고, 또 이런 경험들이 또는 책으로든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런 기억들을 상기시킨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20대 30대 층에서도 지금 이 투자 열풍이 또 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시장은 부동산과는 다르게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사람도 굉장히 수익을 그러니까 내기가 좀 어려운 그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지수가 폭락을 하고 우량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우량주 언제 사냐?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우량주가 언제,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닥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몰빵 투자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시장이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자, 한 번 하락하고 이게 말 게 아니라 약간의 반등을 하고 또 하락을 할 거다. 자,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채를 미 연준에서 매입을 해라.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게 국회에다가 이제 던져놓고 그 국회에서 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미 연방은행에서 이제 회사채까지 이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 주식이라는 게 또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지수라는 게 어디까지 바닥일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백신이 나왔다, 백신 치료자가 나왔다, 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이나 미주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이 정점에 이르렀고, 좀 뭔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치료가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전염자 수가, 감염자 수가 지금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등락을, 이게 계속 꾸준히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뭐 한 달 안에 끝날 거냐,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 부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몰빵 투자하면 안 되고요. 지금 주식 지수가 뭐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뭐 1500 회복도 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1200포인트도 갈 수도 있고 1000포인트도 갈 수 있고 1000포인트도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몰빵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왜? 이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투자를 하는데,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그 이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산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롱텀으로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시장이라는 게 회복하는 데까지는 지금 옛날 리먼 사태라든가 또는 우리 9.11 사태 또는 이제 IMF 사태 또는 닷컴 버블 사태, 자, 그런 것들과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스럽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든 부동산으로든, 자, 부동산은 옥석 가리기에서 제대로 된 거 투자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떠나서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기간 안에 V자 상승한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게 아니라 좀 롱텀으로 좀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지수가 하락이 되고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가 있었죠. 바로 리먼 사태 때 그래도 빠르게 회복됐다라고 하는데, 그 빠르게 회복됐던 그 V자 반등,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지금 몰빵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고는 하는데, 뭐 1000만원 갖고 있는 사람이 300만원, 또 떨어졌으니까 또 300만원, 또 떨어졌으니까 300만원이야. 근데 지수가 1400, 1500포인트예요. 그럼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근데 이 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더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경기가 회복이 될 건데, 옛날 리먼 사태 때보다 지금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시간이라는 게 그때 리먼 사태 때 말씀을 드리면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내가 당장 써야 되는 급한 돈, 또는 어디선가 사채를 빌리거나, 또는 뭐 대부업체에서 빌리거나, 그러면서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막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기라는 게 굉장히 위축되고 고용시장도 위축될 거고요. 또 소득이라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급전 땡겨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인생에 좀 먹는 결과밖에 안 되고 진짜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저도 예전에 리먼 사태 때요, 진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진짜 뉘우치고 깨달은 게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있는 자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여러분들께서 재테크를 하는 게 마음도 편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 능력껏, 그러니까 체력에 맞게끔 자산이라는 거를 또 불렸으면 좋겠는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부분 지금 우량주가 지금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왜? 위기 속에 지금 뭔가 자산이라는 게 급격하게 떨어졌고, 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그 회사가 우량주예요. 우량회사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나 눈이 돌아가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해 가시죠? 지금이 바닥이 아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라는 게 1000만 원이 있으면 단기간 안에 300 사갖고 소진할 게 아니라, 요게 지금 큰 텀으로 봐서 지금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지수가 이 정도 왔는데, 지금 뭔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회사채 또 매입해달래요. 회사채.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또 왔다 갔다 시장의 힘겨루기가 될 거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환율,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환율이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맞았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외환보유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의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 뭐 채권이든 많이들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불안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금을 빼가지고 수익을 내든 자금을 빼든 뭔가 본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때 우리나라 돈으로 가져가요? 아니잖아요. 뭐로 가져가죠? 달러로 바꿔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귀해졌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달러를 매입하는, 그러니까 달러를 구하는 전쟁에 돌입했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달러가 귀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화스와프 미국과 체결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예전에도 한번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리먼 사태 때 300억 불. 근데 지금 요번에는 600억 불 이제 통화스와프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이게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앞으로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떨어지기보다는, 안정세로 가기보다는 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더욱더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한 1300원대가 넘어가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환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분들 우량주 사고 싶다면서요. 그랬을 때 수출 기업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입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뭐로 결제하죠? 달러로 결제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회사의 내재적 가치,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이번 코로나 사태는 특이하게도요. 자, 뭔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많이 팔고요. 현대기아차 자동차를 많이 팔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팔더라도 달러 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지금 실물 경기 자체가 위축이잖아요. 위기가 거기서 왔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동차 잘 팔릴까요? 반도체 수요 많아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불리한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지금 그 항공업체.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사갖고 올 때 우리나라 돈 주나요? 아니죠. 달러 주고 사오죠. 근데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지금 수천억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회사 자본을 지금 잠식하고 깎아먹는 자 부분이 좀 다른 기업에 대해서 보다는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인 분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정유업체 뭐 SK라든가 또는 현대오일뱅크라든가 이 회사들이 지금 원유를 사올 때 우리나라 돈 주나요? 아니죠. 달러로 결제해 갖고 오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똑같은 기름량을 갖고 오더라도 예전보다는 지출 비용이 커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향후에 L자형으로 가든 V자 반등이 되든 U자형 반등을 하든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우량 종목 대기업들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좀 어떤 회사들이 그래도 좀 타격을 들이고 좀 자본 잠식이 덜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좀 회복력이 좀 좋아질까 나중에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매수 전략을 짰으면 좋겠고 종목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위기감이 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간 서울에 부동산이 됐든 경기도의 부동산이 됐든 아무거나 잡지 말자. 옥석가리기에서 잡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다 같은 우량주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점으로 인해서 뭔가 주식이라든가 지수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몰빵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전에 리먼 사태 때 이 반등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먼 사태 때, 자, 요때 금융위기 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전문가가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시점, 그러니까 어떤 양상이고 어떻게 상승을 할 거고 어떤 유형으로 상승할 거고 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여러분들과 스터디를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리먼 사태 때 어땠는지 자 여러분들과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리먼 사태 때 자 2년 리먼 사태 2년이 지난 이후 그래서 2008년도 5월달에 뭔가 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2010년 9월 8일자예요. 2010년 9월 8일자. 자 그래서 거의 2년이 지나는 시점에 2년 시점에 이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2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주가가 올랐다. 자 그래서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먼 사태 때보다 지금 심각하다 그랬죠. 근데 이때 몇 년 걸렸어요? 대체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주식시장을 대응하고 지수를, 그러니까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을 대응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3년 이상 얘기합니다. 3년 이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서 우량주를 매입해야 되고요. 그 기간 안에는 지수가 어디가 바닥일지 몰라요. 지금 삼성전자 좀 떨어졌다고 했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우량주 회사들이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왔고 개별 종목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투자 몰빵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한국 증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때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위기 전, 자, 리먼 사태 이전에 76만 4천 원이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77만 1천 원이었다. 자, 현대차, LG화학도 사상 최고가로 속속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인류 기업이고 아이템도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주고요. 그래서 탄탄한 회사는 뭐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회복을 하거나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께서 이때 학습 효과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주식이라는 게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위에서 보면은 이 표가요. 자, 좀 진한 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한 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권. 자, 근데 이제 요 완만하게 좀 흐린색이 있죠? 흐린색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인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상승률가 완만하게 가고 있고, 자, 완만하게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률은 외국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08년 9월 15일 160년을 이어온 글로벌 금융제국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그 파산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자, 이 사건은 단지 금융제국의 붕괴로만 끝나지 않았고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공포가 급속히 전염됐고 글로벌 증시는 동시에 붕괴가 됐다. 자, 그로부터 2년, 자, 주가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부분응석까지 회복이 됐지만 공포가 남긴 트라우마는 여전하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구분응선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최소 몇 년이라고요? 2년. 근데 제가 대부분 전문가는 지금 뭐 여기 기사를 보든 뭐 다른 보고서를 보든 최소 3년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텀보다는 중단기적인 그 뭔가 롱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롱텀으로 좀 접근을 해라.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때 같은 경우에도요, 뭔가 그 추가 부양책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도 부양책 우리나라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연준이 그 회사 측까지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조언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또 요동을 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한국 글로벌 기업, 자,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그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2년 동안 한국 대표 기업들은 위기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자, 주가도 이를 반영해서 위기 이전보다 더 올랐어요. 자, 단순히 위기 이전보다 더 올랐을 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고요.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끼었을 때보다 더 올랐다. 일부 기업은 최근에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2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게 2007년 11월, 지수는 장중 2000포인트가 넘어서 2085포인트까지 올랐고, 리먼 사태가 발생하면서 2008년 10월 27일에는 892포인트, 그래서 거의 반토막 이상, 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치면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1년 만에 지수가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때 난리도 아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으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가 정말 저도 손실이 좀 컸던 뼈 아팠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때 정말 그렇지만 지금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느끼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깝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요. 그랬을 때 지나고 보면 참 인생에 정말 교훈을 좀 제 나름대로 갖게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죠. 삼성전자 주식 사고 싶어요. 삼성전자 주식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살려고 지인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들이 정말 요즘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는 일부 투자 자산으로 접근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삼성전자라든가 또는 뭐 네이버라든가 뭐는 카카오라든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로 조금 묻어두게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맞죠. 우리 지금 과거의 사례 보니까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지금 사고 나서 더 떨어지고 한 1년, 2년 동안 더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포심을 참을 수 있을까? 버틸까? 자, 그리고 이 자금이 지금 당장 또 써야 되는 자금들 6개월 뒤에 써야 돼. 1년 뒤에 써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 학비 또는 유학자금 또는 우리의 생활비 또는 우리 누군가가 위중한 병을 알아서 또 치료비로 또 나가야 되는 상황들. 자, 이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땡전, 뭐 사채를 급하게 빌렸다 또는 대부 은행에서 예, 뭐
고금리에 또 빌려가지고 사금융을 이제 얻어다가 주식을 샀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제로 반대 매매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손실이 있는데, 자,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가 지금 바닥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롱텀으로 생각하셔갖고 좀 분할 매수 대응을 갖되 좀 여러분들의 확실한 그 철학을 갖고 이 분할 매수 전략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리먼 사태도 2년 걸렸다. 근데 지금 더 위험하니까 좀 더 길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자. 단기간 주식을 대박을 단기간에 바라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다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주식 투자했다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별로. 근데 지금 저도 목이 아픈데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알고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알고서.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회복하는데 리먼 사태 때 2년 걸렸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8년 5월 달에 76만 4천 원이었던 그 역대 최고가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해 똑같은 해에 자,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실적도 좋았겠죠. 그런데 리먼 사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터지고 나니까 같은 해 2008년 10월경에 자, 5개월 만에 40만 3천 원까지 추락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삼성전자 뭐 6, 7만 원, 6만 원대에서 지금 뭐 5만 원대로 꺾였어요. 4만 원대로 지금 꺾였어요. 그랬을 때 지금 주식이라는 게 지금 반토막 났나요? 자, 이때 같은 경우에 지금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거의.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걸 만큼 모험을 할 만큼 지금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예전의 사례를 보고 지금 우량주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보게 되면은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 다 떨어졌다,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없나. 자, 없다라고도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좋았을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수익이 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얘기죠. 자, 이후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함께 상승을 해 올해 4월까지는 자, 87만 5천 원까지 올랐고요. 8일 기준으로는 77만 1천 원. 그래서 위기 이전 수준보다 약간 높이 올랐다. 이게 몇 년 걸렸다고요? 몇 년? 2년 걸렸다고요. 2년. 자, 그렇기 때문에 2년이 걸렸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08년 5월 달에 76만 원이었던 최고가 삼성전자가 10월 때까지 4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60만 원 떨어지고 50만 원 떨어졌을 때 자, 이때가 진짜 바닥이야 하고서 투자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떨어졌죠? 지금 40만 3천 원까지 떨어진 거잖아. 근데 이때 몰빵 투자를 한 거야. 60만 원, 50만 원에. 근데 이걸 사채빚을 얻었네. 또는 이제 아이 학비 자금에 들어갈 걸 또 투자를 했네요. 또는 내 노후 자금을 여기다 몽땅 털어 넣어 버렸어요. 또 그리고 또 지금 어떤 분들 같은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자금을 잠깐 좀 불려보겠다고 넣었다가 이렇게 확 떨어진 거야. 근데 회복하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2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놈 되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적시적소에 자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또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먹겠다고 자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지금 20, 30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잠깐 비트코인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20, 30대가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식이 바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20, 30대가 많아졌대요. 주식 통장 개설량이 지금 확 늘어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가가 어디까지가 바닥일지 모르는 지금 시점에서 좀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사태 예전에 리먼 사태를 비교하면서 좀 투자를 좀 투자 기간을 조금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리먼 사태 이전에는 최고가가 10만 500원 그런데 자,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35,750원까지 그러니까 반에 거의 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V자 반등에 성공해서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서 15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몇 년 만에? 2년 만에.
자, 그래서 8일 신고가 15만 2천원에 거래가 됐다. 자, 기아차도 5,720원에서 현재 34,150원 5배 이상 주가가 올랐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습니다. 자, 회복하는데.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게 2008년도 위기 이후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10년도에 바라본 그 2년간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19만 6,263원이었던 게 9만 25원까지 하락했고요. 자, 2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33만 9,500원까지 올라갔고,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삼성 SDI스도 지금 리먼 사태 이후로 주가가 극적으로 올랐다. 그랬을 때 대부분 지금 보는 게 뭐죠? 우량 주식, 대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모든 기업이 리먼 사태 이전보다 주가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을 선별해서 잘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기업의 리먼 사태 이전보다 더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못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다. 자, 그랬을 때 2007년 코스피 2000을 이끌었던 현대중공업 리먼 사태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역대 최고가인 55만원 한참 못 미치는 27만 8,500원을 기록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주라도 리먼 사태 이전 주가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우량주를 잡을 때에도 아까 환율 얘기하면서 수출기업, 수입기업, 자, 이거 잠깐 얘기를 했었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모멘텀 회복력이 뛰어난 기업이 있을 거고 좀 더딘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도 이 우량 주식이라는 걸 매집하실 때에는 좀 기본적인 분석도 간단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라도. 근데 기본적인 분석 누구도 못해요. 왜? 자료가 다 후행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봐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근데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자, 후행하는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분석, 뭐 간단하게라도 이 기업의 미래 가치라든가 지금의 이제 그 원달러 환율에 의해서 지금 뭐 손실이 조금 더 큰 기업들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뭐 제가 단순히 요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볼 게 되게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뭐라고요? 리먼 때보다 심각하다고요. 근데 지금 리먼 때 어땠다고요? 자, 2년 정도 걸렸대요. 회복하는데. 그래서 단기간 안에 V자 반등하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나 리먼 사태 때 그래도 세계 시장의 흐름이 회복이 언제쯤 될 거고 위기가 언제쯤 닥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신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나리먼 베라벳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지금 예측하고 있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가 U자형으로 경기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의 현재 상황을 요분은 리먼 사태나 뭐 닷컴 버블이나 IMF 때보다는 지금 9.11 사태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테러 사건. 그래서 2001년 9.11 테러 직후 공항과 자, 항공과 여행 등 산업 등이 얼마나 오래 침체되었는지 아는가. 자, 거의 3년 동안 몇 년이요? 3년이었대요. 리먼 때는 몇 년? 2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9.11 사태 때는 몇 년이요? 3년이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 자,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 운수, 여행 등의 서비스 산업이 옛 궤도에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는 9.11 때와 비슷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자,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과 성격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기획재정부 차관님께서도 이 16일 오전 베라베시와 비슷한 전망을 했고요. 김 차관도 경기가 V자로 쉽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요지로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님도 V자 회복 어렵고 지금 베라베시도 몇 년이요? 3년 정도는 걸린대요. 그랬을 때 기획재정부 차관님도 몇 년이요? 지금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이제는 유럽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도 전 국민이 이동 제한령이 시작됐고요. 독일이 국경을 봉쇄할 움직임도 있고 글로벌 공급 채널 같은 경우에는 상품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 자, 세균보다도 작은 바이러스 습격에 공급 채널이 사실상
작동이 정지된 상태래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지금 만만하게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살까요? 또는 뭐 어떤 뭐 카카오톡을 살까요? 뭐 네이버를 살까요? 이렇게 사실 때 사시는 건 좋은데 지금 시간이라는 게 뭐 단기간 안에 V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좀 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주식을 사더라도 좀 여유 있는 자금으로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게끔 좀 롱텀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좀 자산을 늘리고 지킬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도 지켜야 되거든요. 자,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항상 유익한 내용 전달해드리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